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임대차법을 잘 준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벌금이 상당합니다. 농지법 6강입니다. 네, 오늘 6강에서 중요한 거는 23조부터입니다. 그래서 23조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불법 임대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LH 사건 때문에 농지 관리를 농지법대로 하겠다라는 게 농림축산부의 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밑에도 잠자고 있던 이 불법 임대차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1년에 한 번씩 이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해서 장관님께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농지법에 맞게 임대차를 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3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 임대차. 우리가 임대차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택 월세 하는 거 똑같잖아요. 주택 월세.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월세를 주고 농지를 사용하는 게 임대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런데 헌법에서 이제 소작제도를 금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그 대신에 나라에서 농어촌 공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대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해라.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면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작제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임대차는 사실은 원천적으로 불법인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예외로 뒀어요. 그래서 이 예외인 경우만 임대차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입니다.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도 9번 외에는 개인 간의 임대차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예외 조항 한번 볼게요. 1번, 2번은 다 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3번. 3번이 가능하죠. 질병이나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제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3번인 경우는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다.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볼게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번,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인 임대차 가능하다. 2번,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옥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경우 임대차 가능하다는 거고요.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개인 임대차 가능하다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도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5가지 경우입니다. 그리고 징집, 아까 군대 가는 거, 그리고 취학, 공직 취임, 이런 경우에는 소작제도가 금지됐긴 했지만 가능하다.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60세 이상인 사람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있는 소유 농지를 말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1번,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는 사람, 즉 농업인으로서 5년 이상 내가 농사를 짓다가 60세가 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다. 이 조항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항입니다. 이게 좀 논란이 많았는데요. 주말체험 용농 보십시오. 제6조 1항에 따라 소유하는 농지를 주말체험 용농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 용농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어불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농지는 주말 체험 용농으로 취득한 농지가 아니에요. 농업인으로서 취득한 농지.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취득한 농지를 주말 체험 용농으로 조금 나눠 가지고 재임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말 체험 용농으로 산 거를 다시 주말 체험 용농으로 임대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주말 체험 용농은 조금 이제 타이트하지 않아서 주말 체험 용농으로 샀는데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농사하지 못할 경우에 주말 체험 용농으로 빌려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된다. 주말 체험 용농은 스스로 자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6번을 가장 많이 활용해야 돼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임대 수탁이잖아요. 그래서 임대 위탁하는 거죠. 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해가지고 임차인을 구해달라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법 121조죠. 소작제도를 금지한다.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임대차일 분은 임대 수탁을 맡겨라.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을 구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해당 내 농지가 있는 시군구 담당 농어촌공사가 다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불러주고 있는 이 외에는 다 불법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7조 1항에서 규정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상한은 10,000제곱미터죠. 그래서 10,000제곱미터까지는 상속받은 토지는 개인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 초과되는 것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 위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이후 이농한 사람이 7조 2항에 규정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 내가 8년간 농사를 짓다가 농업인으로 있다가 이사를 한 거예요. 이농한 거죠. 이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10,000m까지는 개인 임대차가 가능한데 초과된 것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꼭 해야 된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9번은 전부 다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게 3, 4, 5, 6, 7번만 합법적인 임대로 봅니다. 그래서 3번에서 7번까지를 잘 읽어보시고 이 외에 해당한다면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 위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농지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농지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던가 맹지라서 농사를 못 짓는 거, 그리고 완전 묵전이 된 거 있잖아요. 아주 산 꼭대기에 있어서 농지 기능을 상실한 이런 농지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물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어촌공사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도저히 영농 여건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지목을 바꾸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농지법을 읽어드리는 이유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정해달라고 개정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농주 소유자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8년 이상 임대차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양도할 때에 10% 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를 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4조입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서면 계약. 2항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등기가 없어도 이분이 점유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3항입니다. 시군면의 장은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을 갖춰두고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네,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신고 의무가 생겼어요.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요. 5월 18일 이후입니다. 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농지 대장에 농지 원부가 있는 그대로 임대차인지 자경인지 휴경인지 이렇게 기입이 되게 되는데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네, 마지막 내가 7강 때 말씀드리겠지만 신고 의무가 생겼고 과태료가 생기게 됐으니까요. 이 부분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입니다. 자, 임대차 기간은 3년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3년. 그리고 다년생 식물은 5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네, 계약이 1년으로 했더라도 3년이나 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임대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은 일량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제 연장 계약할 때는 3년 5년으로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24조의 3항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 등인데 이거는 임대차 계약이 이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구청장님 또는 시장군수가 조정위원회에 따라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안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조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편입니다.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나요. 그래서 약자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거죠. 자, 26조입니다.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있는 상황에서 농지가 매매됐을 경우는 임차인은 승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월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26조 2. 이 법이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자, 27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 임대차에 관한 내용, 이번 6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다 임대차거든요. 자, 악법도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임대차법을 잘 준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벌금이 상당합니다.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제 벌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벌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임대차를 위반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농지법 6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23조입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내가 불법을 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셔가지고 꼭 합법적으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도요,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